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자, 고용노동부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도 사직생의 각오를 당부했고,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 원장님. 네. 여러 개혁과제, 3대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이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사직생인 이유, 공감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120% 좀 공감이 되고요. 지금 노동법 체계는 2차 산업혁명 때 근간으로 돼 있고요. 1954년대 근로기준법이 세운 그 큰 뼈대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 산업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업들이 변하고 있으면서 제4차 혁명에 지금 아주 초입에 지금 도달하기 때문에 이 체제로서는 진짜 우리가 모든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생보다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말을 있다면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동개혁이 가장 큰 개혁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공감과 국민적인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 대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아주 제일 큰 사직생을 넘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통령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바꿔보면 지금은 좀 비합리적이고 또는 비인간적인 면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해서 특히 문제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예. 비인간적인 측면이 많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가장 큰 그 주된 요인은 사실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 노동 전문가가 인식하는 바나 공이 같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예. 얘기죠. 크게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된 거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진 게 이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포함이 그렇죠. 되겠죠? 위험의 외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예. 그렇다면 이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갖다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가령 지금 대기업에 있는 가령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강성 노조가 있는 데는 굉장히 예. 귀족 노조원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귀족성을 갖다가 털어버리고 비정규직처럼 아래를 끌어내리는 방향, 이런 방향이 하나가 있겠죠. 극단적인 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극단적인 예. 개혁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노동 개혁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것이냐. 그 대기업 위에 있는 대기업을 갖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갖다 위로 올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의 어떤 임금 체계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늘리거나 강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정규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갖다가 개선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규직으로 편입시킬 거 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진실로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 원인 자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 구조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기득권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떤 강성 노조 탓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진단을 하려고 하지 문제의 않았다. 진단 자체가 거기가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철옹성을 갖다 뚫지 못한 데에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성을 갖다가 개혁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 강성 노조가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등등의 어떤 자극적인 용어들을 예. 갖다가 계속 쓰면서 이걸 갖다가 노동자 측에다가 책임을 묻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사태를 심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노동개혁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 가운데 첫 번째 이른바 액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인데요. 자,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노조의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돼야 할 3대 부패 가운데 하나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 저 말은요, 그죠?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윤 대통령은 건강한 노조 발전을 위해선 투명한 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조는 속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죠? 투명한 회계 투명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지나침이 없겠죠. 아무리 노조나 강조를 사업장이나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지만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자발적 자치적 결사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창회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동창회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죠. 노조의 재정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외부에 공표를 해라?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그 가계부를 갖다가 사실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그 의도가 결국은 뭐 이 노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탄압?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물론 비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그걸 외부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양 원장님이 네. 윤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해외 사례 어떤지는 궁금합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불 이상의 재정을 쓰는 예. 노조에서는 지금 뭐 국가에 항상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투명한 회계라는 것은 동창회뿐만 아니라 진짜 조그만 어떤 조직이라도 가장 설립 명분의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될 아주 투명하게 하는 회계 이건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필수적이다. 아까 윤 평론가가 아주 답은 내렸어요. 회계에 대한 감시는 뭐 거기에 구성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라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 얘기는 우리 뭐 이런 보조금 받으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예. 이 나라 뭐 회계인가요? 거기 지금 다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명한 회계가 필수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이 자기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뭐 한수원 같은 데도 뭐 공금이 3억이 횡령이 되고 뭐 교원 노조도 뭐 보조금을 이렇게 하느니 이런 아주 창피한 얘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노조의 설립에 대한 아주 정당성을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정 노력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꾸만 외부에 그런 뭐 공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정부에서 간섭이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사실 아예로 협약에 보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뭐냐면 정부의 지나친 이 통제는 이것은 노조의 자율성과 자립성에 뭐 훼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핵심을 뭐 핵심적인 사항이기만 한다는 핵심적인 이중구조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를 달았을 때는 조금 핀트가 예. 좀 벗어난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뭐 노동 3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안 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에는 일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초헌법적인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 법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예.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외부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지금 예.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안 지키니까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법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 과태료 500만 원만 내고 지금 예.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이라서 더 강조를 하면서
자율적인 노력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재정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정부에 계속 보고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윤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 자주성에 문제가 있고요. 보조금 나가는 부분 더욱더 네네. 강하게 지금 나라에서 이것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 회계에는 자율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회계 처리 그리고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산업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제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바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개혁의 과제입니다. 노조의 회계장부 정조준 외에도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쟁점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 노동시장의 지형도입니다. 자, 기업 규모별 노조의 조직률을 보면요. 300명 이상 규모가 있는 기업이 46.3% 노조 조직률이 높고요. 100에서 299명이 10.4, 30에서 99명이 1.6, 30명 미만은 0.2 노조 조직률이 떨어집니다. 자, 지난해 임금 근로자 2천여만 명 가운데 노조 조합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말이죠. 한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의 근로자만 보호하는 거 아니냐. 저 수치대로라면 86%의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건 일부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로 돌려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지형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영 원장님? 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300명 이상의 일단 직장을 살펴보면 되게 대기업 또는 정규직이단 말이죠. 예. 그럼 정규직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중 구조를 타파하는데 선결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위 300명 이상의 그런 노조들은 일단 고용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연공주의가는 진짜로 인사이드에 굉장히 큰 벽을 쌓고 있거든요. 그 벽은 스스로 깨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두의 지금 이 노동자들을 지금 대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협의와 또 설득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노조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허물고 혁신을 해야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고요. 산업 예. 변화했습니다. 이거를 산업 생산성으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노동이 즐겁고 노동이 생산성이 있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좀 예상됐던 일이죠. 지난 3월 마지막 유세 연설 때는 우리나라의 강성노조가 대변하고 있는 노동자, 전체 임금 근로자의 4%일 뿐이고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고 근로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다. 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나고 근로 조건이 다른 것이냐라고 얘기해 왔었고 노동 문제 얘기할 때 강성 노조 문제를 늘 빠뜨리지 않던 윤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서 노조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은 좀 부족한 채 노동 개혁만을 밀어붙이듯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과 걱정도 있습니다. 윤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치라는 거는 서로 다른 상대방끼리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끼리 어떤 조정, 협력 이게 사실은 예.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검사를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어떤 적폐의 온상,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쓰는 상장 기업에서도 대주주에는 횡령 배임, 은행들에서도 그런 일들은 수백억 단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비리들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이 아무리 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그런 일들이 노동조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적개심, 어떤 분노 이런 걸 갖다가 볼 수 있어가지고 엿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왜 같은 노동하는데 임금 차이가 나고 근로 조건이 다른 것이냐 이건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예.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우를 갖다가 끌어내려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 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같은 것 갖다 처우 개선을 통해서 위로 올리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참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인데요. 어쨌든 정부와 노조 모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강대 강의 악순환에만 빠져들지 않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